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챗 GPT. 요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는 거죠. 로그인을 해서 구글 계정으로. 근데 이게 그 과제에서 이제 챗 GPT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과제를 잠깐 보면,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과제물 구입, 대리 작성, 상업 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등 활용한 표절 및 학생 간 표절 등이 확인될 때 성적 무효 처리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아주 유용하지만 지금 아까 전에 봤지만 여기서 터닝인에서 AI까지 그 유사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챗 GPT로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얘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그 창의로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여기다가 넣고서나 이것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답변이 늘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비슷하게. 그러면 당연히 유사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넣어봅시다. 이거 챗GPT에다가 이거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과제 문제를 복사해가지고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쭉 이렇게 써준다니까요. 그럼 이게 그냥 얘네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이렇게 한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답변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창의적인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좋죠. 그게 또 공부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쓰는 것이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 학위 과정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 보는 것도 뭐 그러한 맥락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과목에서는 이 챗 GPT를 이용하지 않아야겠죠. 대부분. 이런 것도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교재가 없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 대해서는 얘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체적인 교재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학과가 있어요. 통계, 컴퓨팅이나 아니면 파이썬. 이거는 이제 출석 수업으로 아마 될 거예요. 중간 과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출석 수업으로 나온 걸 텐데 그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파이썬과 R이다. 그러면 이거는 교수님이 이거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어서.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서는 이 챗 GPT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맹신할 수는 없어요. 얘네도 틀려요. 이 코드를 그 교재에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틀려요. 얘네가 틀리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코드를 여기서 발견을 해내는 그런 수준에서의 참고가 될 뿐이지 완전히 100%를 다 가져다가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반이 뭐 파이썬 기반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교재에서 요구하는 답을 완벽하게 찾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응용해가지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코드를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쓰는 과제에 있어서는 챗 GPT를 이용하면은 아까 봤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유사성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 표절로 인해 가지고 감점이나 혹은 0점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챗 GPT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고 코드 이런 파이썬이나 R을 이용할 때 그 코드를 찾기 위한 연습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교보 문고 전자도서관 그거 음성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DF로 만들어가지고 OCR이라고 하는데 그 글자를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PDF 파일은 글씨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OCR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OCR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교보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든 PDF 파일에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이제 보면은 OCR로 된 교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통계로 세상 읽기라는 여기에 이제 교재가 있는데 생활과 통계네요. 원래 제목은.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PDF 파일이에요.
아까 전에 캡처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뭐 배포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라서 뭐 상관이 없어요. 요거가 이렇게 블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글씨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을 눌러가지고 뭐 학습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검색이 되는 PDF 파일인 경우에는 엣지에서 소리내어 읽기 이 기능이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 요걸 누르면 읽어줍니다. 얘가. 자, 여기 재생 이태림 니기제 네. 이응이 장영재 공저 들리죠? 이크 골뱅이 스테 이태림 니기제 이응이 장영재 공저 골뱅이 스테디 스티CSIN 라이프 이대림 니기제 이응이 장영재 공저 노린헬 저자 이태림 지기제 이응회 장영재 발행인 이동국 발행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03088 대표전화 1644-1232 팩스 02-741-4570 http://press.no.ac.kr 출판 등록 1980 편집 기강용 신영주 편집 디자인 홍익 M&B 표지 디자인 최원혁 디지털 교재 제작 교보문고 네,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엣지에도. 그래서 이것도 어떤 교재를 읽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엣지 이용해가지고 그 TTS 기능. 근데 이거는 그 교재 만드는 좀 요령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하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아크로벳이라는 게 있죠. 아크로벳 리더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제 PDF 보는 방법이었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아크로벳이 있어요. 아크로벳 지금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이고 여기 이제 만들기를 해가지고 여러 파일 결합해서 PDF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자,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몇 장 넣어 볼게요. 10개만 해볼게요. 파일 추가를 해가지고 가져와도 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해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캡처된 거거든요. 캡처된 건데, 하나를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 네, 여기다가 이제 아크로벳에서, 여기 아크로벳 요거예요, 요거. 결합을 이렇게 누릅니다, 결합을 누르면 진행이 되고, 10개의 개별적인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파일이 되는 겁니다. 딱 체크 표시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저장되기 이전의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파일 하나로 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인더 1의 PDF로 임시 저장이 된 거고 이걸 저장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 PDF 파일 하나로 저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OCR 기능이 있어요. 여기 스캔 및 OCR. 이걸 눌러서 이 파일에서 텍스트 인식. 그러면 이 이미지 파일이었던 것을 텍스트 검색 가능한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크로벳은 이제 유료예요. 아까 이제 유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방송대 학생 아이디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부담이 되면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RPDF가 있거든요. RPDF도 이 OCR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도 되는데 아크로벳보다는 인식률이 좀 떨어져.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블록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블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검색이 되는 거죠. 텍스트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방송을 입력해 볼게요. 방송을 입력하면 방송에라는 요 글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기후, 위기 이런 글자를 또 찾아주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 교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교재를 읽다가 필요한 부분을 빨리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검색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종이 교재에도 뒤에 이제 제일 뒤에 가보면 이제 검색하는 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 주고 있잖아요. 뭐 그거를 통해서도 뭐 찾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가 전자도서를 이용하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만든 그 PDF 교재에서도 뭔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다 순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교재 그 뒤에 가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종이 교재는 그냥 이렇게 착 피면 되는데 페이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을 그 순차적으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러한 기능을 훨씬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금방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 어크로벳은 유료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써가지고 그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재를 구매하고도 남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 요런 정도, 요 정도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서 컴퓨터를 잘 모르면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어렵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요런 것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